근데 요번에 그 뭐죠? H2라든가 한 직장에서 4년? 4년. 네.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가사 업무, 간병인 뭐 4년 그거는 어때요? 그건 일단 뭐 범위를 일단 넓혀준 거죠. 넓혀줬는데 현실성이 어떠냐이죠. 그것도 GNI의 70%로 낮춰준 거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게 일단은 뭐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제 문을 넓힌 건 맞는데요. 네. 맞는데 한 직장에서 4년 다니기가 그게 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그 왜 그러겠어요. 임금을 적게 주면서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이 사람 붙들어 올라 그러니까 출구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좀 메리트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. 임금 20만 원이 안 되는 제조업에 2년 이상 있으면 H2에서 F4 바꿔준다.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2년만 딱 되면 회사 잘라요. 왜냐면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그 20만 기준이에요. 20만 기준이니까 저 지방에 뭐 충청도 어디에 뭐 자동차 부품 공장 거기에서 보면 그 도시 인구가 뭐 10몇만 밖에 안 돼. 서울에 근교에서 안 돼요 또. 그 왜 그런 정책이 시행했냐면 거기에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. 거기에. 거기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거기서 2년 일해라. 그럼 F4를 바꿔줄게. 그 F4를 바꿔서 또 나오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들어가서 바꾸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. 한 회사에서 4년 동안 있으면 예? 뭐 영주고 신청하게 해줄게 70%만 해도 해줄게. 그러니까 돈 조금 주면서 4년 동안 부려먹고 이 사람 내보내더라도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특히나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이 1년 안에 굉장히 심하게 경영 자체를 못 돌린대요. 오라도 안 온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뭐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외국에 있을 날이면. 그래 옛날에는 F4를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쓴 거예요. 돈 조금 주면서 그래 2년만 참자. F3 따면 돼. 나간다. 대도시 간다. 인구 1000만 대신 서울로 간다. 그래서 18만 그 산골에 그런데 있다가 2년 동안 계속 뭐 핸드폰 카바 페인트 칠하는 돈 보내 계속 있다가 2년 지나니까 또 제주 가게 생겨진다고. 그럼 여기 오면 F4를 바꿔요. 그랬단 말이에요. 임금도 적게 주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게 H2로 같은 공장에 4년 인구 제한이 없어졌어요. 왜 이제 서울에도 사람 구하기 힘든 거야. 구해놓으니까 또 여기서 몇 번 더 지나면 옮겨가는 거예요. 옮겨간단 말이죠. 그래서 같은 직장에 4년 있으면 영주권을 준대요. 영주권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4년 동안 있기가 힘들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만 최저임금은 뭐 위반할 수 없으니까 그건 뭐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.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화가 넓어진 건 맞는데 이게 외국인을 위해서 넓힌 건 아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보면서 넓어진 건 맞는데 아마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때문이지 않을까. 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? 거의 그 원래 그 가사도우미가 네. 원래 가사도우미 2년 하고 이러면 그 근로개혁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. 그죠. 뭐 법무부에서 무슨 그 뭐요? 그 취업신고 게시신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, 별로.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많이 바꿔봤는데 근데 그것도 가사 도우미가 이게 단순 노무이 아니냐 F4 갈 수 있냐 없냐 그때 논란이 많았었어요 몇 년 전에. 네. 근데 이게 F4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가사 도우미 쓸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집이 못 쓰잖아요 가사 도우미는. 돈 많은 집에 쓰는 거야. 돈 많은 집에 쓰는 이 사람이 당장 뭐 출입국 고위 공무원 아니더라도 뭐 친구가 뭐 출입국 뭐 민국장이야. 아니면 뭐 아는 친구의 동생이 뭐 있어. 이런 식다 해결된단 말이죠. 근데 보니까 애가 했는데 H2에 애 키우고 단순 놈이잖아요.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아무튼 했는데 애가 3년 있으니까 나가야 돼. 이 할머니가 아니 이모가 애가 우는 거야. 엄마가 아빠는 다 돈 벌러 가. 뭐 의사 변호사 이래 다 돈 벌러 가. 나가야 된대. 그때 6개월에 들어왔단 말이죠.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낸 게 뒤로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. 이게 가사도우미 해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, 가사도우미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없단 말이죠. 그 사람들이 애가 낯을 가린단 말이야. 6개월 또 다른 사람 더 또 써야 되잖아. 자기 애 인성이 안 좋다, 손 인성 이렇게 해서 나온 제도 가사도우미 F4예요. 원래는 그 H2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 2년 있으면 그러니까 뒷얘기죠, 그러니까. 뒷얘기죠, 뒷얘기. 동포의 그런 네. 그걸 위안해서 나온 게 아니고 네. 좀 전에 말씀하신 H2 4년 있으면 영주는 이것도 동포를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
아마도 인력이 너무 부족, 공장을 못 돌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.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죠. 그래서 그 가다도미와 간병인도 마찬가지예요. 간병인 얼마 전에 간병인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돌려놓는 게 이 다른 놈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우리 한다협의 회원 중에서 지방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도 지방 그 요양병원 이런 데서 사무장하고 원무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전화 난리 날려서 사람을 보내달라고. 왜? H2도 안 된다. F4도 안 된다. 왜? H2 왜 안 되냐? 그게 간병이 이게 다른 놈이냐? 안 된다. F4는 또 안 된다. 왜냐? 그게 다른 놈 아니냐? 그러니까 간병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죠.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욕탕 때문에 이렇게 뭐 한 시간 하면 뒤치더니 이건 다른 놈이다 어떻게 보면. 아니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가사도우미라든가 간병 이런 거 근데 4년 있으면 뭐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을 저기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. 근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 원장님이 그때 뭐 용역받아 한 것처럼 이게 합치는 거죠. F4로. 그러니까 F4도 이제는 단순 업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, 그렇죠. H2도 뭐 그러니까 벽을 헛문다는 거네. F4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거기서 취업 활동을 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로계획 체결해서 뭐 노동부 관할로도 들어가면 되고, 그렇죠. 그러면 되죠. 그게 맞죠. H2가 너무 복잡해요. 너무 복잡하고 물론 그 2007년에 도입할 때는 정말 좋은 그 필요한 거였고 방문도 할 수 있고 취업도 그게 방취비자라잖아요. 방문도 할 수 있고. 그래서 요즘 또 이게 H2 3년 된 사람들은 1년 그냥 할 수 있어요. 물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합해가지고 좀 단순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요.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중국 동포 가지고 외국 쪽 동포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. 그래서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 뭐 영어 교육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베트남 사람들 막 이렇게 해오는 걸로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니까요. 이 우리 외국 쪽 동포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. 우리 인력이 부족한 일을 안 한다니까요. 안 해요. 그래서 저기 안동 이런 데서 사업하고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없대요. 돈을 뭐 더 준다 해도 안 한대. 안 한다고. 또 한국 사람 온다 그러면 할머니들 와가지고 10분 일하고 50분 쉬는 건데 그 일단 다 달라고.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 보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좀 시야를 넓히고 봐야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계속 H2가 어떻다 F4 쥐었다 쥐었다 이거는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도움이 안 된다. 한국 경제 도움이 안 된다. 한국 경제 도움이 안 된다.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 들으면 답답한 측면들이 있네. 많죠. 많죠. 이 한다협에서 이런 현안 문제 같은 것도 좀 놓고 얘기도 나누고 뭐 어떻게 나가면 좋겠지 정책 제안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. 그럴 계획입니다. 주변에 바닥에서 실제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렇죠.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. 사람들이 많잖아요. 어떤 데 보면 출국 그 사람들 행정 대행 하나 가보면 정말 그 특상 행정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네. 너무 많다고 진짜 근데 화가 날 정도로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. 사례를 모으고 그냥 칭찬해줄 수 있는 뭐 공무원들도 모으고 어떤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시험을 하다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. 물론 뭐 출국 사무소도 출국 사무소 나름대로 뭐 그런 문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뭐 이중 삼중으로 뭐 요구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동포인데 하는데